한국어 못하는 애가 있어? 대박이다. 야, 너 한글도 모르니? 무슨 소리야? 우리 일본인이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언론사에서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는 야마다 미호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게이오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저는 지난 30년간 언어와 문화의 변화에 늘 귀 기울여 왔죠. 요즘 저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아들 타쿠미가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타쿠미의 방문은 늘 굳게 닫혀 있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처음엔 워낙 조용한 성격의 아이라 그러려니 했죠. 저는 기자 일이 바빠 아들과 깊이 이야기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저녁, 타쿠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어요. 타쿠미, 오늘 학교 어땠어? 대답 대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갑자기 타쿠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 내가 한국어 모른다고 놀렸어.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어라고? 그게 왜 따돌림의 이유가 되는 걸까? 여긴 일본인데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당황한 마음에 타쿠미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학교에서 한국어가 엄청 유행이에요. 학생들끼리 한글로 채팅하고 한국 노래나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 단어를 쓰는 게 기본이죠.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한국어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쉬는 시간에는 그것도 소용없고요. 저는 놔두는 편인데 타쿠미는 그런 문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 서운한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사실 저의 잘못이 큰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스마트폰과 TV 시청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왔어요. 저는 TV 시청이나 핸드폰보다는 책을 읽고 글을 쓰기를 원했죠. 타쿠미는 한국 노래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거예요. 엄마가 기자인데 아이를 너무 폐쇄적으로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내가 너무 바빠 그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옆집에 사는 타쿠미의 소꿉친구 사쿠라를 만났어요. 사쿠라는 타쿠미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밝은 아이예요. 사쿠라, 요즘 애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왜 이렇게 유행이야? 사쿠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줌마, 한글은 진짜 빠르고 재밌어요. SNS에서 크크나 헐 같은 단어 쓰면 바로 공감되고 친구들끼리 더 가까워져요. 타쿠미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쿠라가 보여준 틱톡 영상엔 일본 10대들이 한글로 댓글을 다는 모습이 가득했어요. 대박, 유유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타쿠미가 세상과 소통하려면 이 한글 열풍을 이해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의 편집장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본 10대들의 한글 열풍을 취재하고 싶어요. 아들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건 지세대의 정체성 변화예요. 편집장은 미호. 이건 대박 기사감이야. 엄마 파워를 보여주라고. 라며 승인했고 저는 타쿠미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핑계로 서울로 떠나기로 했어요. 열이 나도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타쿠미와 저에게 이번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기회였죠. 담임 선생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먼저 일본의 SNS 트렌드 분석 회사 디지털 웨이브를 찾았어요. 데이터 분석가 하야시 리코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하반기 기준 일본 10대와 20대 사용자 중 31%가 일주일에 3회 이상 한글로 게시물을 올려요. 특히 여성층에서 한글 사용 비율이 38%로 높아요. 화면엔 실제 게시물들이 나열됐어요. 다이어트 고고. 오늘부터 진짜 시작. 헐, 이 영상 완전 귀여워. 대박. 놀랍게도 일본어 문장을 한글로 발음 표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농구는 타이헨다를 농구는 힘들어요로 쓰고, 배노 안 했어를 공부 안 했어요로 쓰는 식이죠. 리코는 설명했어요.
한글은 간결하고 직관적이에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써야 해서 입력이 느리죠. 반면 한글은 스마트폰에서 빠르게 치기 쉬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직관적이어서 디지털 환경에 딱 맞아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글은 K-팝의 부산물이 아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새로운 소통 코드이다. 리코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4년 대비 고고 사용량이 40% 늘었고 크크는 일본어 후후를 완전히 대체했어요. 헐, 응응. 유유는 이모티콘처럼 쓰이고 있죠. 이 데이터는 한글이 일본 10대들의 감정 표현과 디지털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어요. 저는 타쿠미와 함께 오사카의 한류 성지 코리아타운도 방문했어요. 거리엔 한글 간판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고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은 김밥, 떡볶이, 치즈 핫도그를 손에 들고 헐, 진짜 꿀맛 이라 외쳤어요. 타쿠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한글 간판을 보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코리아타운의 한 레트로 카페에서 간사이 대학 3학년 마츠다 하나와 교토 출신 이시카와 켄을 만났어요. 하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K-드라마 팬이라 한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한글로 채팅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업 생각하면 한국어는 필수예요. K-뷰티, K-패션, IT 업계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게 큰 장점이에요. 타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글 배우면 진짜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하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타쿠미. 한글로 크크라고 쓰면 다들 바로 웃어. 일본어보다 훨씬 재밌어. 타쿠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켄이 덧붙였어요. 일본어는 스마트폰 입력이 귀찮아요. 한글은 직관적이고 빠르죠. 저는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과 감성적 매력을 다시금 느꼈어요. 타쿠미는 조용히 스마트폰에 크크를 쳐보곤 얼굴이 상기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 재팬의 채용 컨설턴트 나카지마 유미와의 인터뷰는 한글의 가치를 더 명확히 했어요. K-뷰티, K-패션, IT, 콘텐츠 산업에서 한국 시장 이해는 필수예요. 이력서에 한국어 능력을 적는 지원자가 2024년 대비 42% 늘었어요. 그녀는 대형 광고 회사의 사례를 들었어요. 최근 신입사원 채용 때 K-콘텐츠 트렌드 분석 과제를 냈어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지원자가 훨씬 돋보였죠. 타쿠미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럼 한국어 배우면 진짜 취업에 도움이 돼요? 유미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지,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도구야. 저는 타쿠미가 점점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도착한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지은님이 저희를 홍대 거리로 안내했어요. 지은님은 K 콘텐츠를 사랑하는 20대 디자이너로 일본 10대들의 한글 열풍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홍대는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한글 간판이 가득한 곳이었죠. 타쿠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리를 구경했어요. 한글 간판이 달린 카페에 들어가자 메뉴판은 한글로 가득했고 일본어 메뉴도 한글 발음으로 적혀 있었어요. 지은님이 스마트폰으로 K-드라마 클립을 보여줬어요. 이 장면 보세요. 정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본어로 번역하면 어색하잖아요. 한글은 감정을 더 솔직히 담아요. 타쿠미가 정을 나눈다 멋진 말이에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글의 감성적 표현력이 타쿠미를 사로잡은 순간을 느꼈어요. 편의점에서 지은님이 타쿠미에게 초코파이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타쿠미 이거 맛있어 먹어봐. 포장지에 한자로 써 있는 거 이게 한국의 정이야 정. 우린 우정, 정을 나눈 거야. 타쿠미는 즐거워하며 초코파이와 바나나 우유를 먹었습니다. 홍대의 K-팝 팝업 스토어에 들렀을 때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글로 적힌 굿즈 기념품을 사며 카와이 귀여워 외치는 모습을 봤어요.
타쿠미도 한글로 쓰인 키링을 만지작거리며 엄마, 이거 사도 돼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당연하지. 라고 답했죠. 지은님이 말했어요. 일본 10대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건 K 콘텐츠를 통해 자신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너레이션지 혹은 젠지라고 불리는 Z세대는 1997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보급돼 있어서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달라요. 서울 강남에 도착한 지 사흘째. 취재 일정으로 지쳤는지 갑자기 코막힘과 재채기가 시작됐어요. 일본에선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늘 고생했는데 한국에선 며칠간 괜찮았던 터라 당황스러웠죠. 알고 보니 알레르기 약을 일본에 두고 온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강남 이비인 후과를 검색했어요. 밤 10시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야간 진료 가능, 실시간 예약, 카카오톡 상담 같은 옵션이 줄줄이 나왔죠. 강남 이비케어라는 클리닉을 선택해 3분 만에 예약을 마쳤어요. 초급 한국어 실력과 번역 앱 덕분에 전혀 어렵지 않았죠. 클리닉은 카페처럼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우드톤 인테리어, 은은한 아로마 향, 잔잔한 피아노 음악 접수대에선 사토 마사키 씨,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친절히 안내했어요. 진료실은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키는 개별 공간이었죠. 박 원장님은 일본 연수 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의사였어요. 일본의 삼나무 꽃가루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엔 그런 나무가 적어서 증상이 덜했을 거예요. 알레르기 검사를 권했고 비용은 외국인 기준 10만 원 내외. 일본에선 2만 엔 이상의 몇 주 예약 대기가 기본인데 이건 파격적이었죠. 혈액 검사 결과 삼나무 외에 고양이 털과 밀가루 알레르기가 발견됐어요. 이 정도면 일상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피로감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진료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비강 내 염증 상태를 확인했고 부비동의 압력을 체크하며 중이염 여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저는 비염과 경미한 급성 부비동염 그리고 이관 기능장애 초기 증세 진단을 받았고 흡입 치료와 약물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원장님의 설명은 명쾌했고 진료와 약 처방까지 30분 만에 끝났어요. 총 비용은 14만 5천 원. 일본이나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속도와 가격이었죠. 병원을 나오며 저는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배려에 감탄했어요. 한글로 구성된 예약 시스템, 챗봇, 결과지 앱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투명하고 친절한 플랫폼이었죠. 일본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기업 임원이라도 되어야 가능할 거예요. 도쿄로 돌아와 저는 40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한글, 일본 지세대의 새로운 언어 유행인가, 생존인가. 편집장은 미호,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사회와 정체성의 변화를 건드렸어. 라며 감탄했죠. 저는 도쿄 대학에서 이 주제로 강연을 했고 타쿠미의 사례는 10대 학생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한글은 K 콘텐츠를 넘어 일본 10대들이 더 나은 삶을 찾는 도구예요. 강연 후 한 여학생이 타쿠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타쿠미, 한글 배우면 진짜 재밌어.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졌어. 타쿠미는 쑥스럽게 웃으며 응 나도 배워볼게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기성세대는 일본어 위기라며 우려했어요. 도쿄대학의 오카다 교수는 한글의 확산은 일본 문화의 위기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 두려움이 변화를 거부하는 본능임을 알았어요. 타쿠미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은 일본 10대들에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연결, 감정 표현, 미래를 위한 도구예요. 타쿠미와 함께 한국어로 배우는 감정 표현 책을 읽었어요. 답답하다, 정이 들다, 설레다 같은 단어들은 일본어엔 없는 감성의 층위를 담고 있었죠. 타쿠미가 엄마 설레다는 진짜 멋진 단어야라고 하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한글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설명해줘. 타쿠미.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저와 타쿠미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도쿄 아사쿠사의 집으로 돌아온 후 타쿠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글 배워보고 싶어. 저는 놀라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 본 한글 간판, K-팝 팝업 스토어, 그리고 친구 지은님의 따뜻한 설명이 타쿠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타쿠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어요. 다음 날, 타쿠미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엄마, 내가 한글로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면 우습지 않을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타쿠미,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한번 시도해봐. 타쿠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에 안녕 사쿠라 나 타쿠미야 크크라고 쳐보더니 소꿉친구 사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잠시 후 사쿠라의 답장이 왔어요. 헐, 타쿠미. 너 한글 배웠어? 대박. 타쿠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타쿠미는 옆집으로 달려가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줬어요. 한글로 사쿠라라고 씌어진 키링에는 벚꽃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사쿠라는 자기 이름의 의미인 벚꽃 키링을 마음에 들어하며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했죠. 두 사람의 키링에 달린 분홍색 하트 장식을 보곤 사쿠라도 타쿠미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사람이 사이좋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국에서의 여행기를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바빴다며 타쿠미가 즐거워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타쿠미는 K-팝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춤추고 싶어. 그리고 한글로 노래 가사도 외워볼게. 타쿠미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이전엔 늘 조용히 공부만 하느라 앉아있던 아들이었죠. 타쿠미가 가입한 K-팝 동아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중 하나였어요.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벽에는 한글로 쓰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고고. 이번 공연 연습 시작. 타쿠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동아리 회장인 미나미 유나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타쿠미, 한국에 다녀왔다며? 나도 방학 때 가보려고 해. 한글 아는 애들 환영이야. 유나가 보여준 K-팝 안무 영상엔 한글 가사가 자막으로 나왔어요. 타쿠미는 이거 친구라는 단어 아니에요?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유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 타쿠미, 벌써 감 잡았네. 동아리 멤버들은 타쿠미에게 인기 있는 한글을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크크는 웃음을, 헐은 놀라움을, 유유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설명했죠. 타쿠미는 노트에 단어를 적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였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타쿠미는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에 사쿠라가 타쿠미를 불러냈어요. 타쿠미, 너 진짜 달라졌어. 한글로 채팅하니까 완전 재밌어. 타쿠미는 쑥스럽게 웃으며 한국에서 배운 거야. 한글 진짜 빠르고 재밌더라. 타쿠미는 동아리에서 배운 K-팝 노래 가사를 한글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BTS의 노래 가사에 자주 나오는 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 꿈이라는 단어는 일본어 유메보다 더 강렬해. 뭔가 더 진짜 꿈꾸는 느낌이야. 저는 타쿠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과 꿈을 더 생생히 표현하는 도구였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타쿠미는 학교에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이전엔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만 있던 타쿠미가 이제는 친구들과 한글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어느 날 타쿠미가 보여준 카카오톡 단톡방은 한글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타쿠미, 내일 동아리 공연 연습 고고. 헐, 이 안무 진짜 어렵네 크크. 타쿠미는 응응. 나도 연습 열심히 할게.
라고 답하며 웃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타쿠미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야마다 군, 요즘 훨씬 밝아졌어요. K-팝 동아리 덕분인가요? 타쿠미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 배우니까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요. 선생님은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타쿠미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졌어요. 한글 열풍이 타쿠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타쿠미는 학교 발표 시간에도 한글을 활용했어요. 일본어 수업에서 현대 일본 젊은이들의 언어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죠. 타쿠미는 한글 단어 대박과 크크를 예로 들며 일본 10대들이 한글로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설명했어요. 발표 후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타쿠미, 대박! 이라고 외쳤어요. 타쿠미는 얼굴이 빨개지며 헐, 고마워! 라고 답했죠. 타쿠미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틱톡 계정을 만들었어요.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한글로 영상 올려보고 싶어. 저는 타쿠미의 도전을 응원하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금 늘려줬어요. 타쿠미는 K-팝 동아리에서 연습한 안무를 찍어 올리며 한글 자막을 달았어요. 고고. 첫 안무 연습. 크크. 놀랍게도 타쿠미의 첫 영상은 하루 만에 50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사쿠라가 댓글로 타쿠미, 진짜 대박. 계속 올려. 라고 썼고, 동아리 친구들도 응응 고고, 다음 영상 기대돼. 라며 응원했어요. 타쿠미는 처음으로 친구들의 공감을 느끼며 활짝 웃었어요. 엄마, 한글로 쓰니까 진짜 더 재밌어. 타쿠미는 틱톡에서 한글 밈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카렛 타요라는 캡션으로 학교에서 지친 모습을 코믹하게 찍은 영상이 특히 인기를 끌었어요. 친구들이 헐, 타쿠미 이거 완전 나야. 라며 댓글을 달았죠. 타쿠미는 한글을 통해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얻었어요. 집에서도 타쿠미는 한글을 일상에 녹여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타쿠미는 엄마, 이 된장국 진짜 꿀맛. 강추요이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타쿠미, 언제 이렇게 한국어가 늘었어? 라고 물었어요. 타쿠미는 서울에서 지은님한테 배운 거야. 한글로 말하면 뭔가 더 솔직해지는 기분이야. 타쿠미는 저와 함께 한국어로 배우는 감정 표현 책을 읽으며 한글 단어를 하나씩 익혔어요. 답답하다라는 단어를 배우고는 엄마, 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했을 때 딱 이 느낌이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타쿠미가 한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어느 날 타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 한국어 학원 다녀도 돼? 저는 즉시 당연하지. 엄마가 지원할게라고 답했어요. 타쿠미는 한국어 학원에서 초급 회화 수업을 시작했어요. 매주 수업 후 타쿠미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며 흥분했어요. 엄마, 정이 들다라는 말 배웠어.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5월 말 타쿠미의 학교에서 열린 축제는 타쿠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K-팝 동아리는 축제 무대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커버했어요. 타쿠미는 동아리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안무를 선보였죠. 무대 위에서 타쿠미는 고고, 파이팅! 이라고 외쳤고 관객들은 환호하며 대박!을 연발했어요. 축제 후 사쿠라가 타쿠미에게 다가가 타쿠미, 너 진짜 멋졌어. 완전 한국 아이돌 같았어. 라고 했어요. 타쿠미는 쑥스럽게 웃으며 응응, 고마워. 라고 답했죠. 이전엔 친구들과 어색했던 타쿠미가 이제는 한글과 K-팝을 통해 당당히 자신을 표현했어요. 축제에서 만난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마다 군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 됐어요. 한글 덕분에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타쿠미가 한글을 통해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고 자신의 세상을 넓혀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타쿠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타쿠미가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K 콘텐츠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한국 드라마나 K-팝 뮤직비디오 만드는 거 진짜 멋질 것 같아.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타쿠미,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타쿠미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영상 편집이나 콘텐츠 기획. 한국어 할 줄 알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타쿠미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K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죠. 타쿠미는 엄마, 한글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도구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타쿠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글은 타쿠미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창이었어요. 하지만 타쿠미의 변화는 모두에게 환영받지 않았어요. 일부 기성세대는 한글 열풍을 일본어 위기로 보았어요. 특히 교장 선생님과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쓰는 모습을 언짢아 하셨어요. 복도에서 한국어로 수다를 떨면 헛기침을 하시며 무섭게 노려보기도 하시고요. 아이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한글 사용이 일본 문화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저와 사쿠라의 엄마가 설득해 보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어디든 반대 의견은 있는 법이니까요. 점차 나아지기를 기다려봅니다. 타쿠미의 할아버지께서도 일본어로 충분한데 왜 외국어를 배워? 하필 한국이라니. 라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저는 타쿠미와 함께 아버지께 한글의 매력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한글은 타쿠미가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게 해줬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타쿠미는 할아버지께에게 자신이 만든 틱톡 영상을 보여주며 할아버지, 이거 대박이에요. 라고 웃었죠.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타쿠미의 밝은 모습에 결국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타쿠미가 좋아한다면 나도 응원할게 힘내렴 우리 손자. 서울 여행 이후 타쿠미는 한글을 통해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자신만의 꿈을 찾았어요. K-팝 동아리, 틱톡 영상, 한국어 학원 타쿠미의 학교 생활은 더 이상 따돌림의 상처로 얼룩지지 않았어요. 대신 한글로 친구들과 웃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시간으로 채워졌죠. 어느 날 타쿠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한글 배운 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어. 저는 부쩍 커버린 타쿠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타쿠미, 엄마도 너 덕분에 한글의 매력을 알았어. 앞으로도 같이 배우자. 타쿠미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글은 타쿠미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연결, 감정의 표현, 그리고 꿈을 위한 도구예요. 타쿠미의 학교 생활은 한글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그 변화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한글 열풍이 일본 10대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타쿠미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